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지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만보기를 제작해보고 계산기를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보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구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에서 수직 배치를 가져와 화면 위에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수직 배치의 높이와 너비는 모두 부모 요소에 맞추어 줍니다. 그 다음 센서에서 만보기를 가져와 화면에 놓아줍니다. 이때 만보기는 핸드폰에 존재하는 센서를 인식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나지는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을 하나 가져와 수직 배치 안에 넣어줍니다. 그 레이블의 글꼴 크기는 60, 텍스트는 만보기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 수직 배치를 눌러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해줍니다. 레이블 아래쪽에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배치해주고 버튼을 3개 넣어줍니다. 첫 번째 버튼은 시작, 두 번째 버튼은 정지, 세 번째 버튼은 초기화라고 적어줍니다. 버튼이 들어간 레이아웃 아래에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하나 더 배치해주고 이번에는 레이블을 2개 넣어줍니다. 하나는 숫자 0, 다른 하나는 걸음이라고 적어준 뒤 글자의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저는 처음에 글자의 크기를 70으로 지정했지만 너무 큰 것 같아 50으로 줄여주었습니다. 화면 구성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 1을 눌러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라고 적혀있는 노란색 블록을 꺼내줍니다. 그 다음 만보기를 눌러 만보기 시작하기 라고 적혀있는 보라색 블록을 노란색 블록 안에 넣어줍니다. 만보기를 다시 눌러 걸음이 감지되었을 때 라고 적혀있는 노란색 블록을 꺼내줍니다. 레이블 2를 눌러 진한 초록색 블록을 방금 꺼낸 노란색 블록 안에 넣어준 뒤 배경색을 텍스트로 바꾸어 줍니다. 노란색 블록 안에 걸음수라고 적혀있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 가져오기라고 적혀있는 블록을 꺼내 초록색 블록 뒤에 붙여줍니다. 그 다음 버튼 2를 눌러 버튼 2를 클릭했을 때 라고 적혀있는 노란색 블록을 꺼내고 만보기에서 정지라고 쓰여있는 블록을 꺼내서 넣어줍니다. 버튼 3을 눌러 버튼 3을 클릭했을 때 라고 적혀있는 노란색 블록을 꺼내준 뒤 만보기에서 초기화라고 적혀있는 블록을 꺼내서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블 2를 눌러 초록색 블록을 꺼내 노란색 블록 안에 넣어준 뒤 배경색을 텍스트로 바꾸고 수학에서 0이 쓰여있는 블록을 꺼내서 뒤에 붙여줍니다. 코딩이 완료되었으므로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핸드폰을 흔들면 숫자가 증가하고 중지를 누르면 아무리 흔들어도 숫자가 증가하지 않고 초기화를 누르며 화면이 초기화되어 0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산기를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엔트리 과제로 만든 계산기는 입력 2개와 출력 1로 이루어진 구조였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3개 이상의 숫자들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든 뒤 레이블을 하나 가져와 줍니다. 스크린을 눌러 수직 정렬과 수평 정렬을 모두 가운데로 설정해주고 레이블을 눌러 글자 크기를 50으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에는 계산기라고 써줍니다. 레이블 아래에 텍스트 박스를 가져온 뒤 힌트에 0을 써줍니다. 힌트는 텍스트 박스에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일 때 회색으로 보이는 글씨를 의미합니다. 레이아웃에서 표 형식 배치를 가져와 텍스트 박스 아래에 배치해준 뒤 버튼을 4개 넣어줍니다. 각각의 버튼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작성해준 뒤 레이아웃 아래에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하여 초기화라고 적어줍니다.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가져온 뒤 그 안에 레이블을 2개 넣어주고
하나는 계산 결과, 하나는 0이라고 적어준 뒤 글자 크기를 20으로 설정해줍니다. 화면 구성이 완료되었으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눌러 전역 변수 만들기라는 블록을 꺼내 result라는 전역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수학을 눌러 0이 쓰여진 블록을 주황색 전역 변수 블록 뒤에 붙여줍니다. 버튼 1을 눌러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라고 쓰여진 블록을 꺼내줍니다. 변수를 눌러 지정하기라고 쓰여진 블록을 노란색 블록 안에 넣어주고 전역 변수 result로 설정해줍니다. 수학을 눌러 더하기 기호가 있는 블록을 꺼내 주황색 블록 뒤에 붙여줍니다. 변수를 눌러 가져오기라고 쓰여있는 블록을 꺼내 더하기 기호가 있는 블록의 첫 번째 칸에 넣어준 뒤 전역 변수 result로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 텍스트 박스를 눌러 연한 초록색 블록을 꺼내 더하기 기호가 있는 블록의 두 번째 칸에 넣어주고 배경색을 텍스트로 바꾸어줍니다. 텍스트 박스를 다시 눌러 지정하기라고 쓰여있는 진한 초록색 블록을 꺼내 전역 변수를 지정했던 주황색 블록 아래에 넣어줍니다. 이후 배경색을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를 눌러 빈 텍스트를 나타내는 블록을 뒤에 붙여줍니다. 레이블 3을 눌러 지정하기 블록을 꺼내 배경색을 텍스트로 바꾼 뒤 변수에서 가져오기 블록을 꺼내 전역 변수로 설정을 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버튼 2, 버튼 3, 버튼 4도 진행하면 되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해 같은 블록 세트 4개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노란색 블록은 그대로 두고 복사를 하지 않으면 일부분만 복사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블록은 그대로 둔 뒤 다른 블록들은 각각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버튼 2, 버튼 3, 버튼 4로 수정해 줍니다. 버튼 2로 수정한 세트에서 더하기 기호가 있는 파란색 블록을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 블록으로 바꿔줍니다. 버튼 3으로 수정한 세트에서는 파란색 블록을 곱하기 기호가 있는 블록으로 바꿔주고 버튼 4로 수정한 세트에서는 슬래시 기호가 있는 블록으로 바꾸어줍니다. 버튼 5를 누른 뒤 버튼 5를 클릭했을 때 라고 쓰여있는 노란색 블록을 꺼내줍니다. 그 안에 전역 변수를 지정해주는 주황색 블록을 넣어주고 그 값을 0으로 설정해줍니다. 레이블 3을 눌러 지정하기 블록을 꺼내 변수 지정 블록 아래에 넣어주고 배경색을 텍스트로 수정해준 뒤 빈 텍스트 블록을 뒤에 붙이고 0이라고 적어줍니다. 코딩까지 완료했으므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어 첫 값을 입력할 때에는 원하는 값을 입력한 후 더하기를 눌러준 뒤 계산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롭고 입력받은 순서대로 계산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3개 이상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다 보니 텍스트 박스의 힌트가 왼쪽에 있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껴져 오른쪽으로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앱이 실행 중이라면 변경된 결과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앱 실행할 때와 같이 연결을 눌러 중간에 위치해 있는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주면 적용이 되면서 처음 앱을 실행할 때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파이어베이스라는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서버를 이용하여 채팅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